지수함수의 활용 두 번째 시간.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자,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방정식. 첫 번째, 뭡니까? 미세 조건 만족할 때, 밑이 똑같죠? 그럼 뭐끼리 비교할 수 있습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2의 x 플러스 1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얘가 같다는 소리죠. 그럼 x제곱은 x 플러스 1 되는 겁니다. 그럼 넘겨서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시고,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하면 됩니까? 그 내용 있어가지고 근 구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됐고, 두 번째. 지수끼리 방정식을 세우는 걸 우리 명칭이 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명칭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지수나 미세, 미지수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자, 지금 지수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지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밑을 같게 한 후에 지수끼리 비교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제를 들어주겠습니다. 자, 2에 x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라는 값이 있고요. 이때 x를 구하세요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에 x 플러스 3제곱은 2의 4제곱이 되는 거죠.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3이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 x가 얼마가 돼요? 1이다라고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밑을 같게 할 때 케이스입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AX의 제곱꼴이 반복될 텐데요. 역시나 이거 치환해서 푸는 문제고요.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의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3이 0일 때 x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때 뭐라 했어요? 밑과 지수가 똑같으면 무슨 취급할 수 있다 했죠? 같은 문자 취급할 수 있다 했죠? 그럼 4를 2의 제곱으로 바꾸면 2의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3은 0이니까 얘를 t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3은 0이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하면 t 빼기 오케이 틀렸다. 2라고 할게요. 인수분해 되게 그냥 t 빼기 t 플러스 1이 0이다. 맞습니까? 그럼 t값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죠. 이제 t를 원래대로 돌립니다.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1 또는 2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밑이 양수인데 이 값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 했죠, 선생님이? 양수가 나온다 했죠. 네, 치환할 때 조건 t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안 적어주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시험 때 서술형 때 안 적어주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그럼 뭐만 된다는 겁니까? 2만 된다는 뜻이죠. x값 얼마가 됩니까? 1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때 꼭 치안해요 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이 자체로 해도 됩니다. 선생님 저 t 싫은데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인수분해할 때 많이 헷갈리니까 보통은 치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수방정식. 맞습니까? 자, 얘는 됐고 2번의 예제는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복습할 때 참고할 수 있게. 이거 예제는 적어 놓으세요. 자, 다음 지수가 같을 때 한번 봅시다. 자, 지수가 같을 때 자, 지수가 같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밑이 같다는 소리 맞아 안 맞아요? 또는 지수가 무조건 0이면 밑이 같든가 다르든가 아무 상관없이 얼마가 나옵니까? 1이 나오죠. 그래서 지수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애들이 뭘 많이 빼먹겠어요? 네, 얘를 많이 빼먹습니다. 지수가 미지수로 나왔을 때 얘가 0이 되면 밑이 같건 말건 상관없이 무조건 1이 나오기 때문에 같아지게 됩니다. 이게 0도 됩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 이거를 많이 빼먹어요. fx가 0이 된다는 거 조심합니다. 이거는 틀린 애는 없어요. 얘를 많이 빼먹습니다. 자, 다음 밑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미지수 x가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밑이 미지수 들어갔을 때 fx랑 gx가 같은 값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무조건 얼마예요? 1이죠. 밑이 1이면 얘가 얼마든 상관이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1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 따라서 얘가 1보다 크다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범위를. 그래서 밑이 1이 되면 지수가 얼마든지 간에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밑이 1이 될 수 있고요.
지수가 같아지면 됩니다. 역시나 뭘 많이 빼먹겠어요? 1일 때를 많이 빼먹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많이 빼먹습니다. 실제 문제 풀 때.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 파트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히려 앞에 로그보다 이게 더 쉬워요. 그냥 우리 하던 거 그냥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을 푸시오죠. 이 딱 봐도 뭐예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아이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를 뭐로 바꿀까요? 2에 2x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은 2x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 되죠? x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답입니다. 자, 두 번째, 얘도 밑을 각각 할 수 있는 아이네, 맞습니까? 9분의 1은 뭐예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6 맞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 어떻게 하면 돼요? 같다 하면 되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다, 맞습니까? 그럼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이다.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x 빼기 4 x 플러스 2는 0이다. 그럼 x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또는 4. 정답입니다. 쉽죠? 자, 밑을 같게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를 역수치할게요. 이 역수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에 마이너스 1제곱인데 얘 지수 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x 빼기 6이 됩니다. 이거 두 개 같아지면 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3x가 마이너스 2x 빼기 6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 남았습니까? 그럼 2, 3이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x값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정답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인수분해서 합니다. 쉽죠? 오히려 지수 방정식이 쉽습니다. 맞죠? 앞에서 배웠던 로그보다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오히려 간단합니다. 원리만 알면 뭐 틀릴 게 없어요. 맞죠? 다음 봅시다. 밑이 다 어떻습니까? 2로 통일되어 있는 아이들이죠? 얘는 2의 5제곱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뭐 할까요? 치환하겠습니다. 뭐를요? 2x제곱을 t로 치환할 거고요. 항상 뭘 써줘야 된다고요? t가 0보다 크다는 습관을 들이세요. 쓸 때 이거 t가 0보다 크다 안 쓰면 감점이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예요? 2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4니까 4, 9, 36 t가 됩니다. 플러스 32는 0이다 되는 거죠. 그럼 4로 나누면 9, 8 맞습니까? 어떻게 돼요? t-1, t 빼기 8이 0이다 맞습니까? 그럼 t 값은 1 또는 8인데 원래대로 돌리면 1 또는 8 x 얼마가 돼야 돼요? 0 또는 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거 없지? 그냥 반드식으로 풀면 됩니다. 별거 없죠. 왜냐면 t 값은 둘 다 0보다 크니까 둘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 갑니다. 이번에 이거는 좀 조심합시다.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보세요. 자, 이게 치환합니다. 1번 3의 x제곱을 t라 두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이 되죠. 이 아이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 했죠. 그 애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고 씁니다. 이러면 틀립니다. 이 두근이란 건 무슨 근이에요? x값, 지수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알파 베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돼요?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이 얼마라는 거예요? 3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가 얼마였다? 1이었다는 뜻이 돼요. 그럼 이거 지수치 쓰면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1이니까 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었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답 0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뭘 많이 실수한다고요? 이 두 분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뭐라고 준다고? 그냥 얘를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고 두고 플러스 다 틀린다고요. 이 알파는 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수. 알겠습니까? 왜냐면 t값이 3의 x제곱이잖아요. 그럼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해야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실수 조심하세요. 이거 실수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답이 안 나와요. 막 이럽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미세 미지수가 포함됐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뭐 할까요? 자,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을 똑같게 하면 되겠죠. x값 얼마가 되면 됩니까? 1이 되고 이 범위에 포함되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x값 1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지수에 상관없이 밑이 얼마가 되면 근데 얘는 1이 될 수 없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얼마 할까요? 지수를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걸까요?
0으로 해주면 밑에 얼마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1이 나오겠죠. 그럼 x값 얼마 나와요? 0이 나옵니다. 그럼 답 2개 적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바리? 얘는 밑이 미지수가 아니니까요. 맞죠? 오케이. 다음 갑니다. 얘도 봅시다. 밑이 똑같죠? 식으로 뭐가 같으면 됩니까? 지수가 똑같으면 됩니다. 첫 번째 x 플러스 2는 x제곱 빼기 4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랑 2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3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어때요? 범위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네,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항상 체크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덜렁 쓰면 안 된다. 범위 보고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할까요? 그럼 이제 다시 뭐라고요? 이유는요? 그렇지. 지수가 얼마든지 상관없고 밑이 1이기만 하면 무조건 1로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x가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되면 되는데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x값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아직 풀 시간 줄게요. 자, 또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래요. 얘 뭐 할까요? 시원합니다. 2x 제곱을 a라 두고요. 3의 y제곱을 b라 둘게요. 그럼 플러스 3b죠. 이게 얼마다? 13. 얘는요. 2a 빼기 b가 얼마다? 5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 뭐 하라는 소리예요? 연립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2를 곱합시다. 2a 플러스 6b가 26이고 2a 빼기 b가 5입니다. 빼면 어떻게 돼요? 7b가 얼마가 됩니까? 21. b 얼마예요? 그러면 3이 됩니다. b가 3이면 8이죠. a 얼마예요? 4네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립니다. 2x제곱이 4죠. x값 얼마예요? 2고 다음 3의 y제곱이 3이죠. 그럼 y 얼마예요? 1이네요. 끝입니다.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 끝입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다음 이번에 활용 문제입니다. 지수 방정식의 활용 문제. 근데 생각보다 이거 배수 문제를 애들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좀 같이 좀 잘 봅시다. 자, 어떤 세균 한 마리를 배양하면 x시간 후에는 a의 x제곱 마리로 증식한다 그랬죠. 이때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했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됐다라고 했죠. 자, 그럼 식을 세워봅시다. 어떻게 되는 이거 첫 번째? 세균 10마리지? 10마리를 어떻게 하면 되노? a의 몇 제곱? 몇 제곱? 세제곱. 첫 번째 80마리부터 됐다는 거 확인부터 해야 돼.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고요? 80마리가 나왔다고 했죠. 약분하면 8이고 그럼 a 얼마였다는 소리예요? 2. a 값 2부터 구해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세균 10마리를 2에 x 제곱, 왜냐면 시간을 x라고 둔다며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2560마리가 나왔다는 거죠. 약분하면 256. 2의 몇 제곱이 256입니까? 네, 2의 8제곱이 256이죠. 그래서 8시간 답 3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활용 문제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자,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든 물질 A가 있는데 1시간마다 체내 잔류하는 게 반으로 줄어든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주기도 합니다. 반으로 줄어들어요. 자, 그 다음 복용하고 T시간 후에 체내에 잔류하는 물질의 양이 12.5%가 되었을 때 T값 구하세요 했어요. 자, 식세합시다. 첫 번째 흡수하는 양, 정확하게 영양제를 복용하는 양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그냥 대문자에라 둡시다. 모르니까. 그럼 첫 번째 1번 어떻게 할까요? 자, A를 섭취할 때 얼마씩 줄어든다고요? 2분의 1씩 줄어든다고요. 맞습니까? 몇 시간에? 1시간마다. 근데 T시간 이후에 잔류 물량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시간 맞습니까? 했더니 원래 물질의 몇 퍼센트? 100분의 12.5였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곱하면 1000분의 125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A 약분되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러면 2분의 1t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약분하면 5로 약분하면 250, 5, 25 맞습니까? 그리고 200이죠. 5로 약분했으니까 또 5로 약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5 8분의 1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t가 얼마였다는 소리예요? 3 3시간이었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한글로 많이 나오면요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문자를 설정해서 식을 세워주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식 세울 때도 그냥 막연하게 식 세우려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내가 설정해서 풀어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활용 문제 시험에 잘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102번 보자. 이거 어떻게 풀 거고 3x제곱을 치환하면 될까 얘가 2 뽑아내자. 얼마가 되노 그러면 마이너스 9 곱하기 3x제곱 아이가 왜냐면 마이너스에 3의 x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이거든. 9다 이거. 그럼 마이너스 9a라고 하자. 플러스 b가 얼마고? 26. 얘는 3 뽑아내면 얼마가 되노? 3, 3은 9니까 27이지? 2 곱하면 얼마고? 54. 예. 플러스 빼기 1 뽑아내면 얼마가 되노? 3분의 1 되지? 3분의 1 b가 얼마야다? 15. 이 말이다. 오케이? 응.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죠. 저거 계산이 안 돼요. 왜 계산이 안 되노? 19번에 11이 나오는데 19분의 11이 나온다고? 2의 x제곱 자,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6, 9, 54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4a 플러스 6b가 26에 6 곱하면 얼마가 되나? 6, 6, 36 2, 6, 12, 156이네. 두 개 빼면 어떻게 되나?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얼마가 됩니까? 19b 응. 얼마가 됩니까? 171 응. 171 19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가 나오네. 9 되잖아요. b 얼마예요? 39 27이네요. 3의 y제곱이 얼마예요? 27. y값 얼마예요? 3이네요. 맞나요? 네. 그럼 여기 27 대입하면 몇분하면 얼마예요? 9죠? 네. 넘기면 얼마예요? 6 그럼 a는 얼마가 돼요? 54분의 6이니까 6, 9, 54니까 9분의 1이죠? x 얼마예요? 3의 x제곱이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마이너스 2네요. 2는 4, 3, 3은 9, 답 얼마? 13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자, 준서 연습 문제 90번 보자. 90번. 자, 여기서 말하는 두 군의 합이라는 건 뭐라고 했는 셈이? x값이라고 했다. 두 군을 알파 베타라 본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소거고 마이너스 4라는 것이다. 자, 가보자. 공통부분 있네, 맞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자. 어떻게 해놓? 4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k가 0이라는 거지. 맞나? 그러면 두 분의 합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이 얼마가 나오노? 4분의 1이지. 부호 반대.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4분의 k지. 얘는 부호 그대로. 맞습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맞습니까? 이거 얼만데요? 이게 마이너스 4분의 k라는 뜻이네요. 맞습니까? 이거 얼마예요? 81분의 1이죠? 그럼 k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1분의 4. 답 1번 되네요. 맞습니까? 네. 여기서 합이라는 건 x값이라고 했어요. x값. 자, 연습 문제 92번 볼게요. 자,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긴 힘듭니다. 객관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요. 배점이 낮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치환하는 문제. 얘는 식으로 공통부분이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네, 얘를 t로 둡니다. 첫 번째, 얘를 t로 두면 좀 뭐부터 구해야 돼요? 앞에 이렇게 t제곱 빼기 2 아니에요? 범위부터 구합시다. 얘 역수관계죠? 맞습니까? 이거 뭐예요? 산술기합니다. 얼마가 나와요? 2루트? 1이죠? 네. 네, 2가 나옵니다. t 범위 어떻게 나옵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옵니다. 첫 번째 구하시고. 두 번째 이제 뭐예요? 방금 원준이가 얘기한 대로 얘를 다시 치환해줘야 되죠?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분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2t의 제곱 빼기 4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6이 0이다. 맞습니까? 그럼 2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0은 0이다. 2, 1 어떻게 됩니까? 2, 5가 되면 되죠? 풀 맞습니까? 그럼 2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가 0이다. 그럼 t값 마이너스 2랑 2분의 5가 나오는데 t값 범위가 뭐였어요? 2보다 커거나 같다 그랬죠? 얘가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2분의 5가 나와야 돼요. 근데 쌤 밑과 지수가 똑같으면 같은 문자 취급할 수 있다 했죠? 쌤 2x제곱을 대문자 a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a분의 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5 양변에 얼마 곱할까요? a 곱합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5a 플러스 1은 0이다. 맞습니까? 양변에 2 곱합시다. 맞습니까? 2, 1, 2 맞습니까? 2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가 0이 나오고요. 역시나 a는 0보다 커야겠죠? 어떻게 됩니까? a가 2분의 1 또는 2가 나오고요. a 원래대로 돌리면 2x제곱 되죠? 그럼 x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또는 1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게 됩니다. 무려 치환을 2번이나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쌤 그리고 지수할 때 알려줬잖아. 이거 니까지 똑같을 때 방정식 나온다고 그때 설명했어 안 했어요? 기능 설명할 때 바로 이 구문제 아닙니까? 맞습니까? 치환을 2번 해줘야 됩니다. 2번 치환을 2번 해줘야 되고 2번 다 범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구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범위 안 적으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자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쌤 또 1번 설명할게요. 자 다음 연습문제 94번 가봅시다. 어떤 미생물 플러스 그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는 10의 ax라고 했죠? 제곱인데 10시간 후에는 미생물 수가 처음에 16배인데 처음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a라고 둡시다. 자 갑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 a인데 몇 시간? 10의 제곱이 되는 거지? 했더니 처음에 몇 배? 16배 됐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a 약분하시고 10의 제곱이 얼마였다? 네, 16이었다는 거 알게 됩니다. 이상 건들 게 없죠? 그럼 놔둬야 됩니다. 뭐 할 게 없어요. 두 번째 이제 뭐 할까요? 그러면 자 a 곱하기 10의 a의 n제곱 아닙니까? n시간 오니까 했더니 얼마가 됐다고요? 처음에 몇 배? 64배가 됐대요. 약분하시고 그럼 10의 a의 n제곱이 얼마가 된 거예요? 몇 배 됐어요? 4배 됐죠? 여기도 몇 배예요? 그러면 똑같이 4배 합니다. 그럼 10의 제곱 곱하기 4를 냈더니 뭐가 나와야 돼요? 10의 a의 n제곱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지수 나왔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이거? 여기서까지 여기까지 푼 사람 손. 아이씨는 못 세웠나? 원준이 제일 위에 신경 쓰고 제일 위에 신경 세웠나? 그 다음 어떡할 거고 이제? 이거 어떻게 정리하노? 로그 써요. 로고 써도 되고. 근데 내 문제는 지수 문제니까 지수를 최대한 이용하는 문제 아니겠나? 맞아, 로고 씌워도 답 나온다 솔직하게. 그럼 뭐가 문제고 이거? 4. 더 정확하게. 자, 사실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고 싶었으면 얘를 정리해서 써야 된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노? 지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노? 2의 제곱 10의 제곱이 2의 4제곱 아니가? 그럼 10의 a제곱 얼마가 되노? 2의 10분의 4제곱 아니가? 5분의 2제곱만 남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대입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10의 a제곱의 n제곱 아닙니까?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5분의 2의 n제곱은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이게 얼마라고요? 2의 몇 제곱? 5분의 2 n이 얼마요? 6 역분하면 3 n 얼마? 15 끝났습니다. 이거 로그로 풀어서 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수로 풀라고 했으니까 쌤 지수로 풀은 겁니다. 대신 이거 로그로 풀려면 뭐가 나왔어야 돼요? 로그 이 값이랑 값을 주어졌었겠지? 네, 값이 주어져야만 그렇게 로그로 풀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로그로 풀려고 했으면 여기 로그 이 값이랑 주어져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풀 수 있어요. 왜냐면
문제에 따라서 로그 값이 0.3010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0.3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 값이 주어져 있었어야만 합니다. 자, 맞습니까? 95번 맞습니까? 네. T1 있다 얘가 네. 여기 나왔으니까 그대로 대입한 거 얘가 맞나? 네. 그거 그래서 T1 맞나? 맞아요. 7월에 나온 거 T2니까 얘가 맞나? 네. 자, 1월에 나오고 7월에 나올 때 몇 개월이고 총 6개월이지. T가 6이란 소리다. 어. 맞나? 그러면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네. T가 6이니까 대입하면 10이 된다. 이거 맞나?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고 첫 번째 약분 맞나? 네. 넘기면 120은 96 맞지? 네. 5분의 12K 이 약분하면 얼마가 되노? 5분의 4. 맞다 5분의 4가 나온다. 그럼 이 얼마가 돼야 되노? 12분의 5. 맞아 K 12분의 5다. 답이다. 맞죠? 그래서 얘는 지수를 구할 수 있게 준 문제다. 원래는 못 구하면 뭐 했노? 로그치에서 구했다 얘가. 근데 이 문제는 구할 수 있게 준 문제다. 그러니까 로그가 만약에 조건이 로그가 없잖아. 무조건 구할 수 있게 준 문제다. 그게 힌트다. 무조건 뭔가 딱 깔끔하게 나온다는 뜻이야. 안 그랬으면 로그 값을 줬겠지. 로그를 취하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부등식 봅시다. 부등식 별거 없어요.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뭡니까? 지수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증가함수, 감소함수입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이것만 제대로 파악해도 부등식 쉽게 풀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밑이 1보다 크다.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증가함수라고 했죠. 증가함수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다고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x가 커도 지수도 그대로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거? 감소함수라고 했죠.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뀝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맞죠? 그 선생님이 증가 감소만 빠르게 판단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그것만 포인트 잡아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얘도 옵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밑이 1보다 크다 뭐예요? 그대로.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요 반대로. 맞습니까? 왜? 감소함수니까. 맞습니까? 이거 아까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네. 방정식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 방정식이랑 똑같습니다. t로 치환해서 하는데 등호가 뭐로 바뀐 거밖에 없어요? 네, 부등호로 바뀐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등호는 좀 더 조심해야 돼. 왜일까? 예를 들어 볼게. 자, 이거 인수분해하자. 어떻게 하노? t 빼기 3 이렇게 할게. t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지? 이 범위 어떻게 나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지? 이 답이 아니지? 0. 선생님이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된다 했노? 0보다 크다고 했지? 반드시 공통범위 구한다. 얼마가 되노? 0보다 크고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나머지는 방정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등식 설명할 게 없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 더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하거나 부등식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1번 딱 봐도 밑을 2로 통일시킬 수 있는 아이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웬만하면 밑이 1보다 큰 게 편하겠죠? 부등호면 안 바뀌어도 되니까. 네. 그럼 얘 뭐로 바꿀까요? 2에 마이너스 5제곱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에 마이너스 10제곱 플러스 5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죠? 부등호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계산하면 답입니다. 이해돼요? 다음. 자, 얘 가겠습니다. 얘 10분의 2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5분의 1 되죠? 네. 얘 5의 제곱분이니까 2 올리면 이렇게 되죠? 어때요, 밑이? 1보다 작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요. 이렇게. 맞습니까? 계산하면 답입니다. 저기 5에 마이너스 1제곱 다 해서 됩니다. 선생님, 저는 1이 1보다 큰 게 편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5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5제곱으로 바꾸고 5에 플러스 2x제곱 바꾸면 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반응은. 네, 그건 편한 대로 푸시면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자, 얘는 3의 3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3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밑이 1보다 크죠? 부등호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끝입니다. 이거 계산해주고 인수분해해서 구하면 답입니다. 끝. 엄청 쉽죠? 그래서 뭐랬어 내가? 증가 감소만 빠르게 판단해서 바뀌나 안 바뀌나 빠르게 판단하면 된다 했죠? 네, 이게 답니다. 됐습니까? 다음. 안 바뀌죠? 우와. 뭐 할까요? 2x제곱을 t로 치환합시다. 그럼 t로 치환하면 0보다 크죠? 네. 2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네. 2, 1
2, 1 마마 맞습니까? 네. 그러면 2t 빼기 1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떻게 됩니까?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 둘 다 얘는 0보다 크죠? 얘가 걸리네 맞죠? 어떻게 돼요? 빨리. 0보다 0보다 크고.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범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범위 2x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2분의 1은 뭐예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네. 맞습니까? 그럼 범위 어떻게 돼요? 얘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그냥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수가 0보다 크다는 거 맞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요 1이죠? 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맞죠? t 원래대로 돌려서 범위 구하면 됩니다. 항상 뭐 조심하라고요? 0 걸리는 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근데 0보다 크다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x 범위 따질 때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지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요. 맞습니까? 다음. 자, 미시 미지수가 포함된 거다. 자, 첫 번째 뭐 할 거고 이제 반드시랑 똑같다 생각하면 첫 번째 뭐 할까? 미시. 자, 근데 미시는 미지수니까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럼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된다. 첫 번째 어떻게 할까? 1보다. 맞아. 1보다 클 때 한다. 자, 미시 1보다 클 때 그럼 어떻게 되노? 무등호 방향 그대로 되지? 네.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크다. 어떻게 되노? 2x가 4보다 크니까 x 2보다 크다. 맞나? 이거 구한다. 마지막 뭐 해야 되노? 반드시 이하이라 공통범위 구한다. 그래서 답 얼마고? x는 2보다 크다 나온다. 두 번째 들어가보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맞나? 감소함수니까 부동이랑 반대로 바뀌는 게 이렇게 됐겠지? 어차피 이거 거꾸로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노? 공통범위 구한다. 얼마가 되노? 0보다 어이구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나오지? 이 범위가 얘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맞나?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은 예, 0보다 크다고 줬죠? 그 마지막 뭐 할까요? 1일 때만 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미시 1일 수도 있다. 이거 맞나? 근데 문제가 뭐고 1이 되면 어떻게 되노? 다 1이 1이 1보다 크다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된다. 끝이다. 근데 만약에 얘가 등호가 있었으면 얘 됩니다. 맞죠? 등호가 성립하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는 1이 된다고 써야 됩니다. 그럼 답이 범위 두 개 나오는데 만약에 얘가 등호가 있었으면 x는 1도 써줘야 됩니다. 저 뭐야 왼쪽 거에서 왼쪽 쪽에 붙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범위 지금 답이 예. 0부터 1까지랑 2보다 크다. 아, 답 나왔을 때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냐고요? 네. 만약에 등호가 있었으면 뭐 그렇게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따로 씁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필수예제 22번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주는 문제예요? 3개짜리가 어떻게 하는 우리? 두 개 했던 거 기억납니까? 우리 ABC 꼴 ABC 꼴 기억나죠? 두 개 맞습니까? 그 다음 뭐야? 이거 두 개 나온 걸 공통범위 구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럼 두 개씩 합시다. 고일 수학 주면은 다 이런 데서 네, 맞아요. 이 배웠던 거 다 고1 때 배웠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고1 때 배웠던 수학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2분의 3 맞습니까? 맞아요. bc 1보다 크니까 부담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져.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첫 번째 하나 나옵니다. 맞습니까?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갑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의 2분의 3제곱이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에 그냥 미술 1보다 크게 하는 게 편하죠? 부담 바뀐다 안 바뀐다? 플러스 1이 2분의 3보다 크다.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x가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거 공통범위구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끝입니다. 다 됐습니다. 순서 이해되지? 두 개 공통범위 구한 거다. 공통범위 우리 했던 거지. 자, 다음 몇표 치세요.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을 나올 때도 있었고요. 연초고등학교는 서술형을 나온 적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객관식으로든 주관식으로든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왜? 까다롭습니다. 자, 봅니다. 왜 까다로운지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라서 이렇게 안 풀어도 답이 나오는 문제다. 근데 이렇게 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지수함수는요. 쌤 뭐라 했어요? 기본적으로 y는 ax의 제곱꼴이 아니면 그래프를 못 그린다 그랬죠? 네. 그럼 얘 그래프 못 그리죠? 네.
그래프를 그려야 뭐 0보다 범위 이렇게 하는 거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식으로 나오면 그래프를 못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치환하죠. 그렇지. 치환해서 이차함수로 바꾸죠. 자, 그래서 이차함수 문제 나오면 t로 치환한단 말입니다. t로 치환해서 이차함수로 문제 치환해서 이차함수로 푸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범위. t로 치환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t가 0보다 크다는 게 되죠. 지수함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자, 근데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나? 모든 실수 x에서 이 부등식이 0보다 커? t로 치환했더니 2차식이야? 뭐야?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해갖고 풉니다. 자, 이 문제는 근데 그렇게 답이 똑같이 나와요. 네.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맞는 겁니다. 판별식으로 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 고1 때 배웠던 2차 부등식 모든 실수에 성립할 때는 판별식으로 풀었고요. 그 다음 뭐 했어요? x의 범위가 제한이 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부등식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나요. 제어라도 그렇죠.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 제어라도 그 최대치에서 뭐 해가지고 다 따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문제풀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부등식입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범위에서의 2차 부등식입니다. 즉 고1 때 배웠던 그 심한 내용이 여기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거 로그 할 때 똑같이 합니다. 로그 할 때도 똑같이 해요. 로그 함수 할 때 이 똑같은 경우 또 나옵니다. 다행인 건 로그는 판별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로그는 제한이 안 걸립니다. 그 이유는 로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y 값이 어때요? 실수 전체죠. 그래서 얘는 t로 치환해도 0보다 크다는 게 제한이 안 걸려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으로 풉니다. 근데 지수 함수만이 제한이 걸리고요. 나중에 삼각함수도 제한이 걸려요. 그 뭡니까? 삼각함수도 네, 얘가 나와요. 삼각함수는 점근선 있어요. 삼각함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왔다가 따려하는 애입니다. 점근선 없습니다. 아이고. 자, 어쨌든 자 가봅시다. 그러면 자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는 뭐가 핵심입니까? 자, 축을 알 때와 그래. 축을 모를 때로 나눠서 풉니다. 네. 맞습니까? 네. 축을 할 때는 너무 쉽죠? 일단 치아는 똑같이 하는 거죠. 맞아요. 시간 똑같이 합니다. 자, 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축을 하니까 축방이 최소. 네, 그래서 제한된 범위 딱 해갖고 어디가 최대고 최소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축을 모르면요. 둘 다 따져. 네, 열심히 따져야 되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푸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2x제곱을 t라고 하면 t는 0보다 크죠?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절대로 뭘 못 쓴다? 판별식을 못 쓴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거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죠? 자, 이 아이 축의 방정식을 알 수 있는 아이입니다. 맞습니까? 얘 t 마이너스 6의 제곱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36이 0보다 크다 아닙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이었네. 네, 상관없습니다.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면 됩니다. 그치? 그리고 t가 6입니다. 맞습니까? t가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커야 된다 했죠? 범위 집어넣습니다. 그럼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되는 아이 맞습니까? 자, 이 범위에서 제일 낮은 놈이 누굽니까? 축방. 축방이죠? 그 무슨 말입니까? 2K. t가 6일 때 어떻게 돼요? 최소? 2K 빼기 3.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ft라고 했다면 f6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얘가 제일 낮을 때가 0보다 크면 이 나머지 범위는 전부 다 0보다 큰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그럼 6 어떻게 돼요? 6 나오면 2k-36 아닙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k 뭐보다 커야 돼요? 18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k가 18보다 크답니다. 근데 이거 판별식도 똑같이 나와요. 이거 근데 그래서 애들 다 판별식으로 풀어. 판별식으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교육의 음수로 나와요. 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 대신 부동화 반대로 바뀌면 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을 할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심한 문제가 나올 때는 뭐가 나올까요? 축이 안 나와요. 네, 모를 때가 나옵니다. 그 축을 모를 때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근데 시험 문제 나오겠죠. 축을 모를 때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페이지 87페이지에 120번 문제가 바로 축을 모를 때 문제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120번이요. 네, 그게 바로
87페이지 120번. 없는데. 아 미안 108번. 쏘리 108번인데 120번이래요. 108번입니다. 108번. 이게 바로 축을 모를 때입니다. 108번 문제가 축을 모를 때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나중에 상하함수 할 때 또 나옵니다. 상하함수를 또 t로 치환해서 풀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무슨 범위 주잖아요. 네. 그리고 축방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갈 때랑 범위 안에 안 들어갈 때가 그래서 축을 할 때는 최대 최소 둘 중에 하나를 구해서 범위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축을 모를 때가 어려운 거죠. 축을 모를 때가. 나중에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풀 겁니다. 이거는. 알겠죠? 예. 꼭 풀어보십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아, 오케이. 이 정도면 좀 점수도 좀 커요. 응? 이 정도면 근데 몇 점 커? 아, 이건 난이도는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유형은 시험 무조건 나오고 이거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면 이거 배점 객관식으로 나와도 거의 6점입니다. 6점을 나온 적 있어요. 서술형을 나오면 당연히 뭐 8점 이렇게 나올 거고요. 11, 12, 네, 이거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항상 나옵니다. 안 나온 적 없습니다. 항상 나옵니다. 지수 분홍식이 안 나오면 뭐로 나와? 상학 함수로 나오든가 로그 함수로 나오든가 어쨌든 무조건 이와 관련된 유형 문제 한 문제 100% 나옵니다. 삼각형은 더 극혐이네. 알겠습니까? 상학 함수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t 범위가 아주 네 맛깔나서 그렇습니다. 자 시수의 24번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봅니다. 이거 엄청 쉬워요. 자 특수소재 제작 필름 한정을 통과하면 75% 감소한다 했죠. 무슨 말입니까? 몇 %가 남는 거예요? 25%. 네, 25%가 남는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처음 세기가 줄어들어야 한다 했죠. 네. 그럼 처음 세기 뭐라고 둘까? 네, A라고 둡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A 곱하기 4분의 3. 100분의 아, 25가 되겠죠. 남는 건 25니까 맞습니까? 네. 몇 장? 모르니까 T. T장이라고 합시다.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1000분의 24분의 1보다 작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거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이 되고 A 약분되죠? A 어차피 장수는 양수니까 부등호명 안 바뀝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4분의 1의 t제곱이 1024는 얼마가 됩니까? 2의 10제곱의 1이니까 4의 5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이 1보다 작죠? 오. 귀찮다. 그럼 어떡할래? 4의 마이너스 t제곱이 4의 마이너스 5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부동호만 그대로죠? 그럼 t는 어떻게 됩니까? 5보다 크거나 같다 끝입니다. 헷갈리면 그 밑을 1보다 크게 바꿔버리세요. 훨씬 쉽잖아 이렇게 풀면.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12번에 2번 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자. 자 종이와 폰대로 밑을 3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3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의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 0보다 커나 같다 맞나?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고? 얘는 얘를 t로 바꿔야겠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t제곱 플러스 얼마고? 6t 아니가? 플러스 맞는데? 맞나? 그럼 플러스 맞다 했잖아 막 아까. 아 그래요? 그래 마이너스 3이래잖아 두개 마이너스. 그럼 이거 2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k 플러스 8이 마이너스 8이 0보다 커나 같다 아닙니까? 맞아요. 말을 블록한데 t가 마이너스 3이잖아. t 범위는 무조건 뭐고 0보다 크다 했지 지수. 밑이 1보다 작아도 1보다 0보다 크다 했지. 그럼 여기 있잖아. 그럼 이 범위잖아. 이 범위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0 대입해 얼마가 돼? k 플러스 1이잖아. 이게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다 나오게 되는 거지. 맞나? 이해됐죠? 네. 밑이 1보다 작아도 똑같습니다. 푸는 방법. 오케이? 예. 자 숙제는 연습 문제랑 필력까지 풀어옵니다. 그리고 프린트 지수 다 나갔으니까 풀 수 있는 만큼 다 풀어봅시다. 지수 함수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